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은 남자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합격에 도움되는 민법 최신 판례 29번째 영상이고요. 독립성 없는 건물 부분에 대한 구분 등기를 기초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받은 자의 지위죠. 자,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제가 판례 영상을 말씀드렸지만 집합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구분 소유권의 객체인 전유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거기다가 구분 행위가 있어야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독립성이 없는 건물 부분에 대해서 구분 등기가 됐고요, 요 구분 등기가 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근저당이 설정됐고 그것을 통해서 경락받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자, 사실관계 이렇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건물의 일부, 제가 좀 약간 누리끼리한 새로 썼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 짓을 했냐면 이 부분을 구분 건물로 보존 등기를 했어요. 자, 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 갑이 돈을 안 갚자 근저당권자가 경매하는 바람에 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락을 받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존 등기를 했다면 이 보존 등기는 무효인 거예요. 왜냐하면 구분 소유권 액체 전유 부분이 될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등기가 됐더라도 그 등기는 뭐인 거죠? 무효인 거고. 따라서 그 무효인 등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근저당이 설정됐다면 이 근저당권 등기도 뭐예요? 무효인 거죠. 그러면 을은 경락을 통해서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했더라도 을의 등기는 뭐인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갑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이유를 근거로 해서 을의 등기는 무효니까 이 등기에 대해서 말소 및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얘기하는 거죠. 특히 이 등기부 자체를 폐쇄하는 멸실 등기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갑과 을의 관계는 어떻게 규율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인 거예요. 일단 우리 판례는 2018년 3월 27일 판례고요. 이게 보시면 2015년도에 소송이 제기됐거든요. 굉장히 오래 끌었죠. 조금 이게 논리 모순이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법 논리와 을의 경락받은 을의 이익이 뭐하고 있습니까? 충돌하기 때문에 조금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우리 판례는 이런 요의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용상은 구조상,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이 없는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 소유권이 성립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이 없는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권이 성립될 수가 없으니까 구분 소유 등기가 됐더라도 그 등기는 뭐예요? 무효인 거죠. 따라서 그와 같은 건물 부분이 건축물 관리 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 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 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등기는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그죠? 따라서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매각 허가를 받고 매수 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태만으로는 그 등기 효력은 없으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독립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보존 등기가 됐고요. 그 보존 등기는 무효니까 그 등기부에 기재된 근저당권 등기도 무효고요. 또 이러한 근저당권에 기해서 만약에 경매가 이루어졌더라도 경락인은 뭘 갖지 못하는 거죠? 소유권을 갖지는 못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경락을 받은 을이 큰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좀 이익을, 좀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한 동의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건물 중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부분을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오는 거죠. 구분 건물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까지 지가 마친 자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부분에 관하여 자신과 첫째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자 또는 자신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칠 자를 상대로 그러한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이에 대하여 멸실 등기 절차의 이행이나 이와 같은 건물 부분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죠. 무슨 말입니까? 금반원의 원칙인 거죠. 다시 말하면 지가 스스로 무효인 줄 알면서 건축물 관리대장에다가 등재도 하고요. 또 소유권 보존 등기까지 해놓고 지가 뭐죠? 팔았죠? 팔고 나서 이제 와서 무효니까 말소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금반원의 원칙이기 때문에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2번도 지가 스스로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설정 등기까지 맞춰주고 나서 이제 와서 그 등기가 무효니까 말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금반원의 원칙에 따라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전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 줄에 빨간색으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이전 등기를 받은 사람이나 근저당권자는 자신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에게 독립성을 갖출 수 있도록 공사해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갑은 그 등기가 무효니까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독립성을 갖출 수 있도록 공사를 해줄 의무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감 잡히시나요? 그러면 이 판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은 위와 같은 근저당권에 기초한 임의 경매 절차에서 해당 건물 부분을 매수하여 구분 건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자를 상대로 등기의 멸실 등기 절차 이행 또는 해당 건물 부분에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지금 경락을 받은 을은 그 등기가 무효고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했더라도 그 경락을 받은 을을 상대로 등기를 말소해달라, 멸실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또 경락을 받은 을을 상대로 인도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갑은 을에게 나가라고 인도를 청구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출 수 있도록 공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 판례의 기본적 취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상 지문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두 가지 지문인데 두 가지 지문이 막 뭐처럼 보여요? 모순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1번입니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건물의 일부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요. 그럼 이 등기는 무효인 거죠. 왜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니까.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매각 허가를 받고 매수 대금을 납부했다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X죠.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갑이 이 매수인 경락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수가 있느냐? 2번이죠. 한 동의 건물 중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부분을 스스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자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출 수 있음에도 그에 따라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의 무효를 이유로 그 근저당권에 기초한 이미 경매 절차에서 해당 건물 부분을 매수하여 구분 건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자를 상대로 등기의 멸실 등기 절차 이행 또는 해당 건물 부분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X. 다시 말하면 매수인, 경락인은 뭘 갖지 못했습니까? 소유권을 갖지는 못하지만 이 사람은 금반원의 원칙 때문에
멸실 등기를 청구하거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출 수 있도록 공사를 해줄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까지 좀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고, 이 두 가지 지문이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꼭 확실하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